네, 프로의 시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시장 상황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현재 코스피가 나흘 만에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2600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점차 더 줄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2607포인트 선, 코스닥은 0.18%의 상승, 소폭의 상승으로 지금 코스닥은 전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 쪽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나마 좀 유가증권 시장이 메이저 가운데 기관의 매수가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프로의 시선에서 시장의 대응 전략 어떤 포인트가 나올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탈만전자 가기 위한 조건. 어제 삼성전자로 드디어 연속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틀 연속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양상이었고요. 기관 또 연기금 쪽에서도 삼성전자를 향한 매수세가 잡혔는데요. 매수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펀더멘탈 상으로 보더라도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좀 바닥권이라는 의견은 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연속성을 갖고 지금 이제 수급이 잡히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여러 가지 좀 선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120월선 제가 이제 딱 월봉상 120일선을 좀 주기적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바로 10년 추세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 이평선으로 내려간 건 딱 두 번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바로 네. 이제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주가의 레벨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큼 내려갔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현 사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지금 수급, 특히 이제 기관과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제 바닥을 좀 돌리는 흐름은 나왔습니다만 이 흐름이 유의미하게 좀 느껴지기 위해선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매수세라든지 상승세가 좀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10년 추세선 이탈, 흔치 않은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2008년 또 IMF 외환위기 당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 차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일단은 좀 많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역발상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또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은 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3거래일 만에 오늘장은 일단 소폭의 또 하락으로 약보합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 주가 흐름이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원래 이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 약간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데칼코마니처럼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좀 경향이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일 발표된 지금 알파벳 특히 그 가운데서도 클라우드의 어떤 제가 볼 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AI와 좀 같이 연관이 되면서 특히 H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이제 주가가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향한 좀 뭐 리포트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좀 이제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사실 SK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하락을 좀 겪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제가 볼 때는 비중 축소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14만 원을 좀 내리는 그런 리포트가 한 달 전에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일단 비중 축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상 좀 고점이라는 의견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만 목표가를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만 원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주가에서 보더라도
한 6에서 7만 원 정도가 좀 제가 볼 때는 오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전히 뭐 매도 리포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와 달리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를 포함해서 CT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가가 뭐 최소 20만 원에서 지금 33만 원대까지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랑 거의 20만 원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권사와 지금 모건 스탠리 좀 약간 뷰는 분명히 다릅니다만, 다만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AI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HBM 쪽에서 거의 독식을 체계로 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좀 모건 스탠리보다는 국내 증권사에 좀 손을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좀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반토막을 제시했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전망에 있어서 그 외국계보다는 국내 증권사가 좀 더 적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 의견 좀 더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삼성전자 롱, 뭐 SK 하이닉스 숏.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좀 숏하고 SK 하이닉스를 롱하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전자, 8만 전자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스텝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좀 스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31일 날 3분기 부분별 상세 실적이 좀 발표가 됩니다. 일단 뭐 지금 반도체 쪽은 영업이익 4조 원 정도가 추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돌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만큼 이제 삼성전자,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의 좀 조직 개편, 좀 인사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온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특히 네. 이제 경영권 승계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재판을 많이 받았던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리더십에 좀 부재가 있지 않았나 좀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기술 중심의 좀 인적 쇄신, 조직 개편이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칼을 갈고 있는 게 바로 이제 HBM4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HBM3 8단과 12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어떤 이제 오더를 좀 가져가는 상황, 거기에 좀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 지금 가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마이크론까지도 통과한 퀄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좀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HBM3E보다는 이제 HBM4 쪽에 대한 어떤 다음 6세대를 좀 제가 볼 때는 겨냥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SK하이닉스보다 확실히 좀 빠른, 제가 볼 때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에서 8단과 12단을 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HBM4로 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내년 하반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램 쪽에서 보게 된다면 좀 약간 미세 공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1B 지금 코어 라인을 좀 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4를 내년 6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반기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만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코어라인 같은 경우도 1B가 아니라 1C, 지금 6세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4나노를 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TSMC보다는 좀 더 미세 공정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도 빠르게 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승부수가 얼마나 통할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내년 초부터 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인적 쇄신, 경영에 대한 쇄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HBM4와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어떤 움직임, 뭐 수율을 얼마큼 잡느냐, 파운드리 4나노가 잘 되느냐, 이런 부분의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4 가지고는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사실은 신뢰를 좀 많이 잃긴 했습니다. 3도 지금 통과를 못하는 상황에서 4를 과연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SK하이닉스랑 TSMC 같은 경우는 HBM4를 지금
5나노라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4나노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램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파운드리의 공정 자체도 좀 미세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퀘스천이 분명히 양쪽 다 있다. 파운드리에도 있고 HBM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얼만큼 제가 볼 때는 극복하느냐가 문제라고 볼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이 부분을 통과해야지만이 되는 어떤 그러한 지금 외통수길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또한 SK하이닉스뿐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콜테스트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그 56,000원 부근에서 PBR이 1.07배 정도 가리킵니다. 삼성전자 PBR 1배까지 내려갔을 때는 주가가 금방 또 몇 달 이내에는 바닥을 잡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부분도 요즘 분석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다만 1배를 뚫고 내려가면은 또 2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변수들을 짚어주셨는데 이사님은 삼성전자 매수를 어떻게 언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구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PBR 1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경영쇄신이라든지 뭐 HM4에 대한 뉴스는 분명히 조금 시간을 두고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와 관련된 혹 긍정적인 뉴스가 한두 개만 나와도 이렇게 주가 자체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면서 뭐 55,000원에서 58,000원대 사이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과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바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14% 정도 급등을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살짝 좀 눌리긴 합니다만 지금 실적도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모습. 다만 이제 이 기업의 분할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할이 좀 철회되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다시 한번 집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는 살짝 좀 중장기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양호한 실적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단기적인 반도체주 선별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가능한 가격대 55,000원에서 58,000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